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째 내과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그러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주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 단백질 부족의 심각성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단백질을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의 재료가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히 지키며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명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욱 절실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분들은 이를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이 무너져 작은 감염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더 무서운 건 단백질 부족이 치매, 골절, 심근경색, 당뇨 악화까지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백질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고 특히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단백질 최강자 3가지 식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사실을요. 이는 대한노인병학회의 대규모 조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근육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리듯 약해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상당수에서 발견되는 공통점도 바로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부족한 그룹은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원활하지 못해 우울증, 불면증, 치매로 이어집니다. 나는 매일 밥 잘 먹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어르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져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율과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국, 점심에는 고기도 가끔 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들 때 쉽게 지치며 기억력도 떨어져 약속을 자꾸 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은 표준치보다 25%나 낮았고 혈액 속 알부민 수치도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환자분은 나는 매일 밥을 먹고 두부도 챙기는데 왜 이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흡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몸은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께 흡수율이 높은 3가지 식품, 즉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을 매일 일정량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했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으며 기억력 검사의 점수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75세 남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가족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걱정하며 모시고 왔습니다. 환자 본인도 최근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중요한 약속을 잊는 일이 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 초기일까 두려워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MRI와 뇌파 검사에서는 뇌 구조상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혈액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와 근육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기능 저하가 치매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의 단백질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단백질은 뇌세포 자체의 구성 성분일 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아세틸콜린 합성에도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부족하면 뇌가 신호를 원활히 주고받지 못하고 그 결과 기억력 저하나 혼돈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자분께 건새우와 황태포를 매일 일정량 섭취하게 하고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환자분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는 이전보다 20% 이상 향상되었고 가족들도 다시 예전 같아졌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뇌와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위의 두 사례는 단백질 부족이 얼마나 무섭고도 은밀하게 다가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은 단백질 부족이 단순히 힘이 빠진다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훨씬 심각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증을 유발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도록 만들며 상처 회복 속도를 늦추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나아가 치매, 심근경색, 당뇨 합병증 등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들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으로 정했습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72g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40g에 불과합니다. 절반 가까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와 소화효소 생산이 줄어들어 흡수율은 떨어지고 실제 체내에서 활용되는 단백질은 더욱 적습니다. 젊은이는 단백질 100g을 먹으면 90g을 흡수하지만 70대 노인은 40에서 50g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뛰어난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최강자 3가지 식품, 건새우, 황태포, 검은 콩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단순히 국물 내는 재료나 아이들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새우의 영양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5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칼슘은 우유의 10배 이상,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영양 덩어리를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노년기의 근육과 뼈, 혈관,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 고기를 씹기 힘든 어르신에게는 특히 좋은 대안입니다. 건새우는 작은 크기 덕분에 씹기 쉽고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어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건새우를 작지만 위대한 단백질 약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며 기억력 저하까지 막아주는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됩니다. 건새우가 가진 효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증 예방 효과입니다. 건새우는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뛰어나 단백질 합성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같은 BCAA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손실을 막고 새로운 근육 형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건새우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지킵니다. 실제로 칼슘 부족으로 골절 위험이 커진 어르신이 매일 건새우를 섭취한 후 골밀도 수치가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입니다. 건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관을 보호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타우린의 혈압 안정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작은 크기 속에 노년기 건강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식품입니다. 건새우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단순히 반찬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물, 간식, 밥상 어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맛 또한 고소합니다. 국물 요리를 할 때 멸치 대신 건새우를 넣으면 감칠맛이 더욱 깊어지고 칼슘과 단백질까지 동시에 보충됩니다. 간식으로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마른 팬에 살짝 볶아 견과류와 섞어 드시면 시니어분들께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대략 20g 정도로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건새우 섭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새우는 퓨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통풍 환자가 과다 섭취할 경우 요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중 제품은 소금에 절여 건조하기 때문에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저염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물에 가볍게 씻어 염분을 줄인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역시 중요한데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가 일어나 영양 성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냉동 보관을 권장합니다. 건새우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근육, 뼈, 혈관,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노년기의 천연 단백질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백질 최강자, 황태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과 햇볕에 수개월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백질은 잘게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고 덕분에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태는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B군, 칼륨, 인, 마그네슘, 콜라겐 단백질까지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 간 기능 보호, 뇌세포 활성화, 혈관 탄력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해장 음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건강식품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황태 단백질이 노인의 근육 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황태포는 단순히 술 마신 다음 날의 해장 음식이 아니라 시니어의 간과 뇌,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다기능 슈퍼푸드입니다. 황태의 첫 번째 효능은 간 건강 개선입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메티오닌은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며 해독작용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술이나 약물, 환경 독소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간에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황태는 간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간 효소 수치 ALT가 평균 15% 개선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황태는 지방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풍부해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황태 특유의 아미노산 조합은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따라서 술을 즐겨 드셨거나 간 수치가 걱정되는 분 또는 장기간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황태포는 약과 같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 드시면 간을 보호하면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태의 두 번째 큰 효능은 뇌 건강 강화입니다. 황태에는 글루탐산이 풍부합니다. 글루탐산은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쿄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황태 단백질을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을 때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18%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초기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노인에게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황태에는 또한 DH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 보호에 기여합니다. 치매는 단기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아니지만 일상적인 식습관의 변화가 누적되면 뇌 노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도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전달물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아 우울감, 불면, 기억력 저하가 쉽게 나타납니다. 황태포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황태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뇌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정신적 활력을 되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황태의 세 번째 주요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혈관 내피세포는 손상되어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쉽게 쌓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황태에는 콜라겐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황태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20% 이상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태 속 아미노산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황태국을 매일 섭취한 고혈압 환자군에서 혈압 수치가 점진적으로 안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장국으로만 알고 있는 황태국 한 그릇이 사실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든든한 건강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황태포는 노년기의 혈관 건강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아침에는 시원하고 담백한 황태국으로 드시면 좋고, 점심에는 황태 무침이나 샐러드로 곁들이면 가볍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불에 구워 가볍게 찢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g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황태는 가공 과정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한 후 요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지나치게 태운 황태포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조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을 느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보관은 밀폐해 건조한 곳에 두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황태포는 섭취법을 잘 지키면 간과 뇌,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 검은 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일반 콩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으며 알맹이 속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뼈와 혈관을 지키고 뇌 노화를 늦추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검은 콩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은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가 원활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검은 콩은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슈퍼푸드로 꼽힙니다. 단순히 밥에 섞어 먹는 곁들임 수준을 넘어서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 근육 합성에 탁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 반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자연적으로 1에서 2%씩 줄어들고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골절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텍사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의 근육량이 6개월 만에 평균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운동만 한 그룹보다 더 좋은 성과였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철분, 아연,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검은 콩은 지방 함량이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단백질 보충제 대신 꾸준히 챙기기 좋은 천연 단백질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두 번째 효능은 혈관 보호와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안토시아닌은 이를 억제하여 혈관의 탄력과 청결을 지켜줍니다. 미국 심장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검은 콩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고가의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관은 노화의 거울이라고 불립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합니다. 검은 콩은 바로 그 혈관을 지켜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께 반드시 권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검은 콩의 세 번째 장점은 뇌 건강 보호와 당뇨 조절입니다. 검은 콩 속 이소플라본은 뇌세포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는 검은콩을 1년 이상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폐경 이후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급상승을 억제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실제로 검은콩을 꾸준히 먹은 환자군에서 혈당 변동성이 줄고 HbA1c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손상이 줄어들고 합병증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당뇨는 노년기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만성질환이지만 검은콩은 이를 관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은콩은 근육과 혈관, 뇌와 혈당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종합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섭취 방법이 다양해 일상 식단에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흰쌀과 섞어 검은 콩밥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삶아서 나물처럼 무쳐 먹거나 간단히 간식으로 삶은 콩을 두세 숟가락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유나 콩국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장 부담이 적어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g,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반드시 삶거나 볶아서 드셔야 하며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하며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단백질 대사가 어려워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섭취한다면 검은콩은 노년기를 위한 완벽한 단백질 원천이자 장수의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을 각각 살펴보았으니 세 가지를 함께 섭취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새우의 고농축 단백질과 칼슘, 황태포의 소화 잘 되는 아미노산,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몸을 보완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식단에 포함시킨 노인 그룹에서 근감소증 위험이 45% 감소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30%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각각의 식품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고 흡수 효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국과 검은 콩밥, 반찬으로 건새우 볶음을 곁들이는 식단만으로도 하루 권장 단백질의 절반을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근육, 뼈, 혈관, 뇌를 동시에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세 가지 식품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노년 건강을 위한 삼총사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점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은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위에 부담이 적고 부가적인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권장량만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 더 큰 위험이 생깁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잘못입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청년기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더 높습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버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끼니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아침 단백질 섭취는 근육 합성과 인지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하루 종일 활력이 높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우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황태국 한 그릇에 검은 콩밥을 곁들이고 반찬으로 건새우 볶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흡수율이 높고 위에 부담이 적으며 하루 필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자연스럽게 충족합니다. 황태국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검은 콩밥은 포만감과 안정적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건새우 볶음은 고소한 맛과 함께 칼슘, 타우린까지 보충해줍니다. 이렇게 단순히 아침 식단만 조금 바꿔도 체력, 기억력, 기분 상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안 된다는 말은 누구나 알지만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점심과 저녁 또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을 곁들인 잡곡밥과 채소 반찬에 건새우가 들어간 볶음을 곁들이면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뇌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되 황태포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추천합니다. 황태포 구이나 무침은 소화가 잘 되고 하루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체내 저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공급해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필요량이 72g이라면 아침에 25g, 점심에 25g, 저녁에 22g 정도로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분배하면 근육 합성률이 높아지고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하루 세 끼에 어떻게 단백질을 배치하느냐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식품은 모두 훌륭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새우는 퓨린이 많아 통풍 환자가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검은 콩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신장질환 환자는 단백질 대사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입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점만 지키신다면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은 노년기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평생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근육이 남아있으면 넘어져도 쉽게 일어나고 뼈가 튼튼하면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치매와 뇌졸중을 피할 수 있고 뇌가 건강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새우, 황태포, 검은 콩이라는 세 가지 식품은 값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비싼 건강식품 못지않습니다. 매일의 식탁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10년 뒤, 20년 뒤의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식품을 챙기고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건새우 한 줌, 황태포 한 접시, 검은 콩 반 컵. 이 작은 실천이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키며 혈관을 튼튼히 하고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삼총사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단백질 삼총사를 시작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7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